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 또 댓글을 여러 건 인용합니다. 댓글 보다가 또 기사 얘기가 나와갖고 보니까 어저께 댓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캡처해 놓고 오늘 방송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것도 엑셀을 또 시연을 하려고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제가 엑셀로 시연을 하면서 기사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기자들이 이게 뭐랄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만 골라 쓰는 건지 아니면 뭐 건설사 마케팅 부서 직원인지 약간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왜곡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불만이에요. 좀 불만 있어요. 담배는 없고 불만 있어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고정금리 비중 급증해서 금리 인상 소용없다고? 엑셀 계산으로 오보임을 가르쳐주마. 예. 이거 오보예요. 클라리넷 아니에요. 자, 배경은 서울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댓글부터 먼저 볼게요. 요즘 댓글이 있는 재미가 제가 이제 제2의 IMF는 가계부채다, 제1의 98년 IMF는 기업부채다, 이제 그런 영상과 그래픽 자료를 올렸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댓글을 보니까 볼게요. 황정준님인가 정준황님인가 서울경제신문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많아서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쉽게는 안 떨어질 거라 예측하네요 라고 하니까 댓글이 7개가 달렸어요. 우리는 댓글 쓰는 분도 참 뭐랄까 심오하고 엘레강스하고 엘리트하고 그런 분들이지만 대댓글 다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보세요. 비튜브는 뭐야? 유튜브도 아니고 너튜브도 아니고. 변동금리 대출이 비율이 사상 최대인 전체 대출자의 70%라는 엘리어트님 며칠 전 방송 보세요. 82%인데 70%라고 어쨌든 많다는 건 기억은 하셨네요. 맑은머님이 연합뉴스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훨씬 많다고 방송했어요. 영끌한 사람도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약간 멘트가 이분의 멘트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분 목소리를 제가 알거든요. 이분 어떤 분인지. 세류성하님, 언론 기자라는 자가 전혀 데이터에 근거 없이 엉터리로 기사를 배설하는군요. 냄새나네. 배설이면. 고정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자는 왜 그렇게 썼지? 80% 근처, 82%예요. 기자는 열심히 상승을 부추기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 찌찌뽕, 세류성아 찌찌뽕 저랑 의견이 같아요. 또 FX님 또 나왔어요. 크크크크 물렸군요. 고정금리 20%도 안 되고 5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자는 영끌해갖고 그 아파트를 사갖고 물렸다는 얘기야 지금. 이 FX님은 고정금리 비중이 20%도 안 된다. 그러니까 18%죠, 18%, 82%에 반대니까. 그리고 5년 기간 맞아요. 고정금리 밑에 약관 내용 잘 읽어보면요, 나중에 금리 올릴 수 있다는 거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금융채 5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년이면은 고정금리는 끝나는 거 다 변동금리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다 약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재욱 님이 써주셨는데, 고정해도 금리 오르면 좀 이따 변동으로 바뀐다고 깨알로 적혀 있던데, 보셨네 이분은. 야, 그 글씨가 보여요. 돋보기를 한번 안 보이는데 뭘 써놨는데 걔네들. 요즘은 안 그러나요? 평생 고정이 아니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섭TV님이 자주 보이네요. 변동금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쵸? 모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고정금리로 약정을 내렸다고 해서 평생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금리 오르면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약관을 꼭 보셔야. 그래갖고 우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20세잖아요. 20세 약관 나이에 그러잖아요. 김상진님, 서울경제신문 대놓고 가짜뉴스 퍼뜨리나봐요. 대출 쪽 잘 모르는 저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많다는 개념이 10%만 넘어도 많은 거로 치는가 봅니다. 껄껄껄. 그 말을 왜 안 썼죠? 여기다 껄껄껄을 넣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제가 딱 작업을 하려는데 갑자기 와이프한테 카톡이 온 거를 딱 생각나는 댓글이 달려서 쫙 볼게요. 요거
CHM M님이 그레이트 리셋이든 파토든, 제가 그레이트 리셋을 파토 치는 거로 비교해가지고 막판에 몰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파토 된다고 그랬죠? 그레이트 파토. 뭐든 빨리 오면 좋겠는데 언론에서는 연일 최고점 갱신 소식만 나오고 있으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수박을 보고 보통 사람 70명이 이건 당연히 수박이라고 하는데 힘있는 30명이 호박이라고 박박 우겨대서 나머지 70명들도 이게 정말 호박이었나? 눈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비정상이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촛불 집회 나가셨나 봐요 이분이. 그게 아니라 비정상이 초거대 비정상으로 변이 되는 황당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댓글 부산 해운대군님 5등 요즘에 1등 놀이 하죠. 제가 1등님들만 나중에 다 모을 거예요. 1등 댓글 쓸 거 처음에 했는데 자기가 댓글 단다 그럼 1등이라고 해주세요. 1등 그러면 나중에 선물이 있을 거예요. 소개팅 할 거예요. 소개팅 1등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근데 왜냐면 저는 이 내용보다는 수박을 호박이라고 박박 우겨댄대요. 근데 아침에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게 왔어. 10시 38분이야. 오전 9시 12분에 카톡이 왔는데 내가 1시간 늦게 봤네. 이거 에어박 박스를 딱 찍은 거야. 이게 10개씩 2층으로 있다고 20개가 들어있대. 20개. 그러니까 싱싱하잖아요. 이거 직접 시골에서 온 거거든요. 얼마에 샀냐 물어보니까 택배비 포함 5,700원이래. 나중에 갖고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왔건 그러니까 아침에 호박만 먹었음. 다이어트용. 근데 우리 와이프 뺄 게 있나? 되게 호려호려하고 날씬하거든요. 우리 와이프. 진짜 제가 번쩍번쩍 들어요. 밤에 양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침대까지 안방으로 가갖고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제가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다이어트 한다고 호박만 먹었대요. 근데 물가가 요즘에 폭등했다고 그러죠. 수박이 3만원 4만원 5만원 한단 말이야. 근데 애호박이 택배비 한 2,700원 빼면 3,000원이야. 3,000원 20개에 3,000원이면 3, 7에 21 하나에 700원? 아니구나. 20개로 3,000원을 나눠야지. 100 얼마야? 150원이야? 120원? 야, 애호박이 그렇게 싸졌대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마늘 얘기한 거 있죠. 마늘 파동, 배추 파동 할 때 제가 우리 와이프 마늘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누라님을 줄여서 마눌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기역자가 붙어 있죠. 기역자. 왜냐면 가나다 순으로 소팅이 되거든. 여러분들 가장 이쁨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 카톡에 가장 자기가 좀 카톡에서 딱 보면 기분 좋아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기역자를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그리고 우연히 그 카톡을 카톡 아이디를 쭉 나타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쇼파나 아이디가 딱 놓고서 화장실에 가서 딱 일부러 보란 듯이 딱 내놔봐요. 그럼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요. 왜? 기억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죽어서도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기억 니은 디귿의 기억의 뜻이에요. 뻘소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갖고 그 서울경제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제가 제목을 보니까 금리 인상 버틸 맷집 커졌는데 집값 잡겠다는 정부 껄껄껄 가짜나서 완전 정부 조롱하고 있죠. 고정금리 비중 49.7%로 늘고 주담대 옥죄며 대출 총량도 줄였기 때문에 이자가 상승해도 버틸 체력이 생겼다. 왜냐면 주담대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 총량도 줄었어. 여기에 엄청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챙겨볼게요. 이자 상승에도 버틸 체력 생겨. 한은서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집값 하락 효과 보기는 어려울 듯 해갖고 장황하게 밑에 쫙 써놔서 좀 이따 기사를 내가 나중에 따로 볼게요. 그래서 이 앞대가리만 보니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43% 2년마다 16년, 18년, 20년에 43%, 45%, 49.7%야. 그냥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치솟았잖아. 치솟아. 그러니까 마치 그 변동금리 대출금 그 비중은 엄청 준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50% 아니에요. 51%. 이것만 봐도. 근데 여기에 항목을 딱 보면 가계부채의 항목을 보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 이 기사가 엄청난, 그러니까 매물 잠김하려고 그런 거야. 팔지 말라고. 우리 같은 편 집값 올려야 되니까 부담 없으니까 딴 사람들도 안 팔 거니까 너도 팔지 마. 지금 우리가 물건을 안 팔아야지, 물건을 안 내놔야지 아파트 값이 계속 호가가 올라가고 뻥튀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어. 야, 으쌰으쌰 뭉쳐.
지금 이거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한테는 빨리 사라 이렇게 하면서 매도자한테는 팔지 마. 너 그거 팔고 어디 가려고? 그리고 너 알고 딴 사람들도 안 팔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더 줄고 호가는 2억 3억 올리는 호가 파티 아가리 호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정원이나 KB는 받아가지고 지수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한 개, 두 개 신고가 하죠. 많이 안 올라도 몇이라도 늘으면 또 신고가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오르면서 지수 상승률은 적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게 나중에 파국이 올 때는요. 거래 없이 빠진다니까. 91년에 그랬어요. 91년 5월 달에 그 상투 칠 때 야금야금 20개월 중에 초반에는 강하게 올랐다 나중에 한 5, 6개월은 야금야금 오르다가 나중에 부러졌을 때 8개월 연사 폭락을 했다니까. 8개월 만에 3년 전 그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나중에 합쳐갖고 IMF 때까지 7년 반을 빠졌어. 7년 반을. 60% 빠졌다니까. 60% 물가 환산했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를 이게 이제 보니까 세트로 돼 있다고 기사가 그래서 기사를 딱 봤어요. 다른 기사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요. 금리 오른다는데 뉴스픽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까 말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고정금리가 많으면 뭐하러 갈아타. 가만히 있어도 부담 없대는데. 그 다음 아주경제 고정과 변동금리 사이 대출자들 갈팡질팡. 지금 불안한 거야. 이게 맞는 거거든. 이게 정확한 기사예요. 갈아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대출자들 갈팡질팡 불안하니까 금리 올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서울경제 금리 인상 버틸 맷집 커졌는데 집값 잡겠다는 정부 웃기고 있네. 껄껄껄. 기준금리를 높인다 해도 이자 비용 부담에 매물로 나오기는 힘든다. 왜?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낮아. 그런데 바로 밑에 가계대출, 매경 이코노미 가계대출 82% 여전히 변동금리 큰일 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연합TV 금리 인상 뚜렷해지는데 더 늘어난 변동대출 금리 큰일 났다 이거거든요. 이거 메트로신문 금리 인상 임박 금융소비자 대출 줄이고 금리 변경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지금 막 발 빠른 사람들 벌써 손을 쓰고 있어. 자기의 부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근데 서울경제만 혼자 죄송합니다. 금리 올라도 소용없어. 집값 안 떨어지고 안 팔어. 정부 웃기지 마. 껄껄껄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TV를 갔어요. 얘는 여기 TV니까 이게 동영상이잖아. 동영상을 클릭을 해봤어요. 갖고 중요한 그거만 봤어요.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금리 인상 뚜렷해지는데 더 늘어난 변동금리 대출. 더 늘어났대요. 이거 서울경제랑 왜 거꾸로지? 서울경제랑 연합뉴스랑 뭐 사이가 안 좋은가? 그 다음 또 영상이 넘어가더라고. 딱 보니까 오른쪽에 6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2%인데 7년 5개월 만에 최대예요. 그리고 전체 비중은 72%야. 이거를 잔액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2%는 신규 기준. 6월 달에 새로 대출 받는 사람은 82%인데 기존에 그다음에 고정 이렇게 여러 사람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평균 내 보니까 72%래. 그래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82%, 83% 이렇게 늘어나면 이 72%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평균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얘도 계속 6월달, 7월달, 8월달 얘가 계속 그 기존의 그 잔액 기준에 포함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안 봤으면 요거 하는 거 요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또 확대해서 볼게요. 7월 말 기준 대출 금리를 보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네 군데 거를 평균해 보니까 변동금리는 2.5에서 4.1인데 고정금리는 2.9에서 4.4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받아도 변동금리는 2.5%인데 고정금리는 2.9야. 또는 4.1이나 4.4.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신용도가 좋거나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은 최저값을 적용받겠죠. 그런데 여기 0.4%예요. 0.4%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용대출은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면은 이 0.4%가 별거 아니지만 5억, 7억 막 이렇게 대출 받는 데는 0.1%가 엄청 큰 차이라고요. 0.1%면요. 치킨을 매일 2마리씩 1년 동안 사 먹고도 다 못 먹어. 자, 그다음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장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걸 볼게요. 금리 인상 뚜렷해지는데 보니까 금리가 올린다더라. 갖고 보니까 여기 6월 예금은행의 새 가계 대출 액종, 그러니까 신규 취급액이라고 그래. 신규 취급액 새로 6월달에 처음 새로 대출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82%고 잔액 기준으로도 72%다. 잔액 기준은 계속 오를 거예요. 왜? 82%가 나중에 이제 얘는 지금 신규지만 한 달 지나면 얘는 잔액 기준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 72.3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평균을 높인다고. 그리고 변동금리부 대출금리 좀 전에 텔레비전 화면에서 봤던 거 2.5에서 4.1인 반면 고정금리는 2.5에서 4.4로 0.3 정도씩 0.4나 0.3씩 높아. 그러니까 탁 봤을 때 그 고정금리가 안전하지만 그걸 하고 싶은데 금리가 0.4% 정도 비싸. 보니까 5억을 대출받는데 0.4%면 한 달에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도 안 오른다니까. 또 서울경제에서 보니까 금리는 안 올린다고 그러고 조선일보에서 보니까는 그 코로나 4차 팬데믹 때문에 4월 달에 물 건너갔다고 기사가 막 나왔었어. 물론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도 별것도 아니고 한번 0.25 정도 올리는 거 에이 별거 아니야. 0.25 두 번 올려야지 요 갭을 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올릴 때까지는 고정금리나 그 변동금리나 같은 거야. 두 번 올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자 싼 거 변동금리 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0.2나 0.25나 0.5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0.75, 1.0, 1.25 이렇게까지 올리면 어떡할 거냐고. 2, 3년 후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서울경제신문 아까 방거했죠? 그거를 제가 기사를 세세하게 읽어봤어요. 이제 빈틈을 찾아내려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제목 그대로예요. 금리 인상 버틸 맷이 커졌는데 집값 잡겠다는 정부 웃기고 있네. 고정금리 비중 49.7%로 엄청 늘었어요. 그래프 보니까 치솟았어. 주담대 옥죄며 대출 총량도 줄여 이자 상승에도 버틸 체력 생겨. 하는서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집값 하락 효과 보기는 어려울 것. 혼자 거꾸로 서서 혼자. 그래갖고 여기 뭐 서울 시내 나오고 쭉 중요한 것만 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 43, 45, 49가 이렇게 치솟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을 여기 3개월치만 보면요 엄청 오른 거로 보여.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뭐 관련 기사도 볼까? 공급 하세월인데 금리만 올린다고 집값 잡힐까? 아파트는 폭등해. 기자가 이렇게 써도 되나? 사실과 진실 보도하고 객관적인 거 써갖고 양쪽을 다 아우른 걸 해야 되는데 무슨 그 건설사나 분양 대행사, 홍보회사, 마케팅 담당 대리 같아. 하는 연일 기준금리 인상 군불대기 이건 전에부터 나오고. 금리 올라도 이자 부담 제한 주담대 상품 판매 오늘 재개. 월 3천만원 실비보험 인기 막판 가입 오르르. 이거는 광고라고 써있잖아. AD.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경제에서 이 기자님 기사 쓸 때는요 앞에 AD라고 붙이세요. AD. AD가 원래 그 영어 약자거든요. A 들어온 놈아 이거거든. 그럼 이제 기사 쭉 볼게요. 쭉 내가 아이고 죄송한데 내가 박스를 다 쳐놨는데 그 박스 쳐놓은 거를 제가 저장을 안 했나? 죄송한데 여기에 제가 하여튼 내용은 그런 거니까 여기서 뭐 43%밖에 쭉 있어요. 이거 하여튼 내가 빨간색 쳐놨는데 보세요. 그렇고 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항상 마지막에 전문가를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집값이 내릴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요인으로도 빠질 거리가 되게 많더라.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웃기지 말아야해요. 이것도 어쩌면 악마의 편집일지도 몰라요. 금리 인상 하나로만 집값이 내릴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말고 이런 요인이 있고 저런 요인이 있고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다 같이 복합해야 된다. 라고 한 거를 딱 자르고 앞부분만 딱 실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파트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요 말만 보면은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갖고 또 댓글을 제가 첫 방송에서 어떤 한 분이 댓글을 그러니까 댓글을 한 5번이나 썼는데 자꾸 안 나타나더라. 그래갖고 제가 아마 금치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포유 단어를 제가 초기에 할 때 막 아포유랑 좀 약간 티격태격 한 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수천 명이 막 와가지고 댓글 테러를 막 하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아포유를 금치거를 해놨는데 아마 그 아포유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빼고 쓰니까 글이 올라가더래. 그래갖고 좀 이따 제가 아포유 아퍼유 이거를 내가 금치관 해놨는지 자꾸
그쪽에서 와갖고 자꾸 댓글에다가 막 욕 써놓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아포유 그걸 근데 제가 풀었는데 그거 초기 하다가 아니 이제 와서 욕하든 말든 그래도 나 구독 늘려주는 거니까 하고서 예, 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댓글이 여기 있습니다. 성실님이네, 성실님. 여기서 그분이 나중에 댓글 다른 댓글을 보니까 아포유라는 단어를 뺐더니 올라가더래요. 아마 아포유 금축을 제가 지운 걸로 아는데 다른 설정에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분이 부채에 관해서 이제 차트를 보아서 좋다. 그래고 자기도 의견을 남겼다고 어제 그 아포유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을 것 같다가 이제 다른 유튜브라고 바꾼 거예요. 아포유라는 걸 뺐어요. 근데 그 여기에 아포유에 반대되는 걸 쓰면 완전히 빨갱이로 몰리는데 테러 당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의견을 볼게요. 아포유 이제 제가 금축어 URL 금축어 이런 거 다 해제했으니까 웬만한 거 다 뺐어요. 뭐 그 대신 뭐 빨갱이 뭐 문제양 이런 거는 제가 금축을 해놨어요. 자꾸 그렇게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하면 정치 쪽으로 막 휘말린다니까.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누구를 두둔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양쪽 다 좋아하고 양쪽 다 싫어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분의 심오한 글이라서 제가 지금과 상관이 있거든. 이제 부채 금리 고정금리 이거랑 관련 있으니까 보세요. 총량보다는 상한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쵸? 부채가 아무리 내가 10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벌는 연봉이 1억이었는데 1000만 원이 부채였어. 근데 10억을 벌어 갑자기 뭐 어떤 좋은 게 있어갖고 그러면 대출을 늘려도 되죠? 2천만 원,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총량보다는 상한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맞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부채 증가 속도나 소득의 증가 속도를 보니까 소득보다는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한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다 느끼고 있죠? 근데 그 가계부채 위험이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들은 그 돈도 얼마 안 빌릴 뿐더러 뭐 금리 올라도 별로 걱정도 안 해. 있는 재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묵혀 있는 게 얼만데. 근데 문제는 저소득층 중에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5분위 PIR 잠깐만 PIR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그거 5분위 3분위로 한 거 그거 했었죠. 한 번 더듬으니까 계속 더듬네. 더듬을 때는 얼른 주제를 돌려야 돼. 소득 1분위 가구는 채무 상환 비율이 91.9에서 92.6으로 상승을 했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근데 이분들은 당장 뭐 집을 팔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하락 영향 그런 건 없겠지만 이런 영향은 은행권에서 영향을 준다. 그럼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으니까 걱정 없다. 이 논리가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파트가 빠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 미분양이 쌓이는 거지 미분양이 쌓이고 나서 꼭지치고 빠지냐? 아니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연체율이 낮은 거는 지금 정부가 원리금 상환 유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어떤 불만이냐면은 이 연체율을 그러니까 연금 상환 유예 이런 걸 하지니까 부실 징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즉 위기 파악이 어려운 거야. 전에 같았으면 뭐 갚는 사람 못 갚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돼 갖고 이 사람은 관리하고 저 사람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연장을 해줘 버리니까 누가 부실하고 누가 지금 얼마큼 데미지를 입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은행에서도 뭘 알아야지 무슨 대책을 세우나 하는데 지금 대책을 못 세운다니까. 그리고 상승론자들 맨날 폭등론자들 미분양이 없으니까 폭등할 거야. 연체율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 옛날에 그 리번 사태나 뭐 그 IMF 때 연체율 얼마나 높은지 아니? 지금 연체율은 세 발에 사발이야. 이런다니까. 그리고 문제는 연장해준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대출액이 늘어버렸어요. 더 늘었죠? 대출액이 늘었고 만기 연장이 되니까 분모가 커진 거죠. 대출액분의 연체 금액을 나눈 게 연체율이잖아요. 근데 연체는 그냥 지금 동결이라고 칠게요. 연장해줘 하니까 연체라는 게 별로 안 발생해. 왜 연장해줘 만기 때 못 갚은 게 연체인데 제가 좀 체했다. 그러니까 분모가 커진 거야. 대출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분은 수학도 잘하시네. 이거 수학 선생님이신가?
그러니까 연체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이라고 나와 있. 아, 이분 주장이 아니고 기사에 그렇게 분석이 있대요. 아, 참.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에 트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대출이 많아야 40, 50%래요. 금리가 올라도 큰 부담이 없대.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15억 넘으면 아파트 대출 안 되죠. 근데 대출해주는 데가 있대요. 그거를 알선해주는 또 브로커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도 부동산 하다 보면 돈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저 때도 그랬어요. 저도 6년 전에 집 살 때 SC제일은행 연결해준대.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자가 더 좋게 준대고 우리가 다른 데로 했어. 근데 중개사분이 그때 100만 원을 싸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중개 수수료를 자기한테 하면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출을 그쪽으로 자기가 해준다라면요 커미션을 받나봐. 그게 한 300만 원 되나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싸게 해줘도 200만 원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선한 데서 대출을 받으면. 근데 저는 아는 분이 있어갖고 대출을 딴 데 받았고 좀 아주 싸게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지금부터 그런데요. 그리고 또 P2P나 이런 거 사금융권 그다음에 달러 이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대출도 받는 사람도 있나 봐. 일본 금리가 싸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저랑 같이 이제 안드로메다에서 같이 이제 비행기 접시 타고 온 사람은 이게 외국에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금리빨도 줘요. 금리빨도.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저런 편법이 되게 난무를 해. 그러니까 이게 그거 파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요. 정상적인 1금융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 이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교수가 써놨는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가계위기는 모든 사람이 위기가 와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2, 3%가 문제가 돼서 위기가 오는 거래요. 맞잖아요.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퍼져갖고 전체가 나중에 가서 무너지고 은행이 망가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과 기사를 제가 줄였는데 제 차트는 하나도 안 보여줬네. 기분 나쁘네. 차트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금리 96년부터 금리 이건 10년물 국채금리고 이거 10년물 국채금리고 여기에 뭐 가계대출금리가 있는데 여기에 가계대출금리예요. 가계대출금리에는요 신용대출금리가 있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는 대출이잖아요. 대출 말고 우리가 가계신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카드로 뭐 샀죠? 뭐 1,000만 원짜리를 뭐 6개월 샀다. 그것도 어차피 부채 아니에요. 신용 아니에요. 신용. 자동차는 또 금액이 크죠.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를 뭐 장기 할부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면 대출보다 많다고. 그리고 이런 형태 말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각하는 그 대출 말고도 많다고. 그 비율을 제가 그래프로 나중에 표현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볼 거는 지금 요 빨간 거 있죠. 요게 가계대출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가 지금 82% 얘가 80%거든요. 이게 지금 50%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라고. 이건데 제가 최근에 차트를 추가했는데 요거요. 초록색 선은 오늘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게 잔액 기준. 지금 요 빨간 거는 신규 대출분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규 대출이 82%고 그다음에 잔액 기준으로는 75%인가 그랬잖아요. 얘가 나중에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왜 신규 대출이 계속 올라가면 얘가 나중에 평균을 끌어올린다고. 나중에 얘가 지금은 신규지만 한 달 지나면 잔액 기준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요 차트 한번 그대로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세요. 지금 이거는 요거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 차트. 지금 제가 0.25 한 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지금 8월달, 10월달 해갖고 다섯 번 내년 말까지 올리는 거 얘기했죠? 1.75라고요. 1.75. 1.75면 여기랑 같다니까. 이거 여기가 코로나 때 두 번 내렸죠? 0.5% 하나, 0.25% 하나. 한 번 비컷했잖아요. 그 다음에 0.25, 0.25, 0.5, 0.25.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베이비 스텝으로 따지면 5번 내린 거예요. 실제로 4번 내렸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비 스텝으로 5번 올린다면 1.75가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0.5씩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다. 지금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테이퍼링 하면서 하여튼 슈퍼 파워를 믿지 못하겠어. 자, 근데 그 다음 잠깐만요. 제가
요거 에러 날지 모르니까 잠깐만요. 요거 할게요. 자, 지금 엑셀로 제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엑셀 할게요. 엑셀. 자, 지금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엑셀로 서울경제 신문 기사를 제가 그 오보 아닌 오보라는, 그 사실은 사실이지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기사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는 제가 계산기를 두들길 거예요. 엑셀을 두들길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통계청이랑 한국은행에서 다 다운받은 거예요. 일단 볼게요. 지금 여기 어디냐? 아까 여기 썼죠, 여기. 지금 서울경제 기준으로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2016년 말, 18년 말, 20년 말 2년 단위로 뭐 43, 45, 49.7 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랑 똑같이 제가 2016년 12월 월 단위로 2018년 12월, 2020년 12월, 그리고 지금. 왜냐면 이거는 2년 단위로 했으니까 최근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급증했거든. 자, 그런데 가계신용이 가계부채 아니에요. 가계신용이에요. 가계신용에는 대출이랑 죄송합니다. 대출이랑 그 판매신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권 일일이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제외한 나머지 빚덩어리는 가계신용이에요. 그래서 뺄 거예요. 보니까 조원이에요. 조원. 단위가 조원이에요. 조원태.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름 잘 졌다 진짜. 이 사람은요 100원태가 아니고 1000원태도 아니고 조원태. 조단이야. 조단이. 이 재벌 아니에요. 조원.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 한국당인가? 그때 태극기당 있잖아요. 조원 아닌데 그랬잖아요. 팬더검 흉내내고 막 그러면서 어떤 보수면서도 약간 재밌는 분. 하여튼 자꾸 옆으로 새네. 저 좀 붙들어 매주세요. 자, 이거는 가계신용이에요. 이거 통계청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1342조, 1536조, 1727조, 지금 최종적으로 1803조예요. 가계신용이.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빌라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예요. 30년, 뭐 20년 이렇게 하는 거. 신용대출처럼 뭐 6개월, 1년 이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715조, 808조, 910조, 951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제외한 잔액, 나머지 거. 지금 그 서울경제에서는 주택담보대출만 얘기했잖아. 그 중에 고정금리가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변동금리라니까. 그러면 그 차이를 보자고. 얼마인가. 예.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빼면 그 외에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626조, 컴퓨터 728조, 816조, 851조. 아,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이네. 그쵸? 951조 대 851조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역시 많긴 많아요. 왜냐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한 번 대출받을 때 막 3억, 5억 이렇게 대출받잖아요. 신용대출은 2천만 원, 3천만 원 그때 받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기사에 나왔던 거, 주택담보대출 중에 고정금리 비중이 43, 45, 49.7%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충 41%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건 파악이 안 돼갖고 대충 이 정도로 늘었겠다고 한번 좀 약간 여유있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정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변동금리야. 지금 타격을 받는 사람이 금리가 올라가면 고정금리는 금리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 이자 더 안 내. 근데 변동금리가 문제 아니에요. 주담대 중에. 그러면 빼면 될 거냐. 얘는 1에서 빼기 2를 하면 100%가 될 거 아니에요. 100%에서 43%를 빼면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57%지. 43%의 나머지가 57% 아니에요. 그러면 줄겠죠. 55% 줄었어. 50.3% 줄었어. 49% 줄었어. 지금 얘네들이 위험한 거죠. 얘네들이. 근데 서울경제에서는 얘네들이 줄었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주담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 가계신용에 이 851조는 어떡할 거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중을 신규 81%는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잔액 기준 72.7%예요.
근데 이거는 6월 달에 대출받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은 이거 72.7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72.7이 중요하지 81.5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6월 달에 대출받은 사람들한테만 영향 미치는 거지 작년 재작년 대출받은 사람까지 다 평균되니까 72.7이래. 이거 점점 올라가. 자, 그러면 주담대에다가 변동금리 적용한 잔액을 보자고요. 몇 프로냐고. 이 주택담보대출 중에 이 변동금리 57%가 얼마냐 이거예요. 715조 중에 57%가 408조야. 맞죠? 저 이거 연습 한번 했어요. 실수할까봐. 또 카피터, 그러니까 2016년, 2018년에는요, 444조야. 2020년에는 458조야. 지금, 최근 6월 달에는 466조야. 그래도 늘긴 늘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주담대를 제외한, 요거, 우리가, 이거, 주택담보대출 말고, 이거 말고 나머지. 왜냐면, 이거는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훨씬 더 세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보다 얘는 더 세. 얘기다 그 할부금융 뭐 카드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런 거 다 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몇 프로가 되나 보자고요. 주담대 제외한 요 626조 중에 신규 말고 기존에 있던 거 65% 요거 곱하면 딱 나오겠죠. 409조야. 510조야. 566조야. 619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갖고 어떤 변동금리에 적용할 잔액을 합산해보면 얘랑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총, 하여튼 변동금리는 얼마를 적용이 되냐고. 보니까 2016년에 817조가 최근에 1085조로 늘었어요. 260조가 늘었어.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증가액이요. 408조에서 466조는 그러면 한 58조 늘었겠네. 아니 58조 늘었죠? 자, 얘 빼기 얘 하면 58조가 늘었네. 한 6년 동안. 한 5년 반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한 요 209조 늘었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는 267조 늘었네. 증가율을 볼게요. 자, 얘는 얼마큼 늘었냐 이거예요. 408조에서 58조면 한 10몇 프로 늘었겠네. 그죠? 빼기 1 할게요. 아이고, 잘못했다. 아니, 빼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거 상승률이 아니라, 이거 비중이죠, 요거. 이렇게 하니까 14.3% 늘었어요.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적용할 잔액이 408조가 466조로 늘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담대 말고, 나머지는 51% 늘었어. 409조가 619조야. 보니까 이때는 408조나 409조나 똔똔이야, 똔똔. 반반씩이야, 반반 치킨. 근데 이때는 주담대 내에서는 466조인데, 그 이후에 619조 엄청 늘었어.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이게.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적용할 잔액은 14%밖에 안 늘었어. 별로 타격, 이 사람들만 후달리면 돼. 근데 문제는 그거 이외에, 주담대 이외에 가계부채 중에, 가계신용 중에 변동금리가 적용될, 금리가 51%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 평균적으로도 32%야. 그러니까 지금 기자는 요거 별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떡하라고, 이거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주택담보대출 잔액 요렇게 갖고 여기 43, 45, 49 이렇게 는 것만 갖고 요거는 어쩌냐고. 요거는 얘네들은 어떡하냐고. 얘네들은 이 200조 58조 는 건 또 그렇지만 200조 는 건 어떡하냐고. 합쳐놓으면 260조야.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거든요.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매일 2마리씩 사 먹는다고 치니까 한 73만 광년 나와.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이 금액이 금리 한 번 올렸을 때 올해 8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거. 아까 그 기사에 보면은 여기 보면요. 기사 보면요. 보세요.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오르고 인상분이 그대로 대출이자에 반영될 경우, 그렇지만 정확히 이 정도까지는 그대로 반영은 안 돼요. 그러면은 가계부담은 3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래. 이 3조 원이 치킨 몇 마리인지 아냐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 몇 조 늘어나 보자고요. 한국은행에서 3조로 계산했어요. 저는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58조 중에 0.25%의 이자를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0.1조야. 별거 아니네? 1,000억에 1,000억. 소 좀 더 따지면. 그 다음에, 그 대신 여기다가, 다시.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걸 한 다음에 F4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달러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복사를 해도 0.25로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0.1조, 0.5조 합치니까 0.7조. 계산을 내가 이거 계산 한번 더 다시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여기다 계산해야지. 최종 잔액에다 계산해야지. 자, 얘는 466조의 이자를 0.25%씩 내는데 고정시켜. 달러 표시 딱 했어요. 그럼 1.2조.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늘겠네. 619조니까 1.5조. 그러면 1085조에 대한 0.25%는 2.7조. 대충 3조 비슷하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자 부담이 1%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466조에다가 얘를 곱한 다음에 또 달러 표시 누르면 자, 4.7조, 6.2조, 10.9조, 11조야, 11조.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11조 내라고 막 그랬는데 안 내고 도망 다녔는데 가서 어디서 국수 얻어먹는 재미로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11조가 부담이 된다고. 11조는 치킨 몇 마리인지 나중에 한번 암산 잘 하시는 분 있으면요 11조 원을 15,000원으로 계산하면 치킨을 몇 마리 먹을 수 있나 한번 계산해서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저는 그런 머리는 짧어. 자,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내년 말에 1.75가 된다면, 제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466조에다가 1.75를 곱한 다음에 또 달러 표시 한 다음에 잘못했어. 얘는 466조에다가 얘를 곱한 다음에 달러 표시 이렇게 했어요. 8.2조, 10.8조, 19조. 우와. 그러니까 지금 이자 한 번 올리면 3조 원? 그거 껌값이야. 뭐 치킨 몇 마리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5번 올리면, 근데 과거에 8번 올린 적도 있고 5번 올린 적도 있고 많았어요. 한 번 올리고 2번 올리고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 엑셀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서 하는 거 처음 봤죠? 자, 그러니까 요 기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금리 인상 버틸 매직 커졌는데, 즉 43%, 45%, 49.7%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에 부담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게 틀렸다니까. 왜 주택담보대출만 하냐고. 주택담보대출은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대출이 엄청나고 또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부담을 정도로 하지만, 문제는 제2금융, 제3금융, 그 다음에 4금융 이런 데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니까. 근데 3년 전, 5년 전에 주택담보대출 뭐 40%, 50% 받아갖고 산 사람들은 지금 몇 억 올라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작년, 재작년, 올해 그것도 특히 연끌이란 말이야. 20, 30대가 한 40%밖에 안 되니까 뭐 한 20%는 뭐 보험사 약관 대출 받고, 약관 대출 비싸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통장 뚫고 마통, 그 다음에 P2P 뭐 이런 달러 이자 뭐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이자 주기로 하고 뭐 친척한테 이자 주기로 하고, 그런 게 위험한 거야. 그런 게 5년 전에 아파트 사갖고 지금 대출 잔뜩 깨있는 거 괜찮다니까. 대출 금액보다 값구도 남아, 이 아파트값 오른 게. 근데 최근에 2, 3년 위기는요 2, 3%의 그 뭐랄까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 때문에 전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 좀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보인 게, 다른 기사랑도 이 6개의 기사 중에서도 혼자만 따로 놀았잖아요. 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는데 괜찮어 이래. 자, 제목 그래도 잘 썼죠? 고정금리 비중 급증해서 금리 인상 소용없다고? 엑셀 계산으로 오보임을 가르쳐주마. 나는 클라리넷이 아니고 오보다. 나는 오보임. 바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예, 뭐 많은데 어쨌든 갑자기 뭐 하다 그랬지? 우리 빨리 마누라 보고 싶네. 빨리 방송 녹화 끝내고 마누라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저기 그 의정부에 풍차 도는 그 모텔 있는데 거기서 만납시다. 부부끼리도 그렇게 바람 피우는 재미를 서로 느끼는 거야. 같이 바람 피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 대신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지. 마칠게요. 더 이상 방송하면 방송 사고 나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재미없었고 좀 짜증난 것도 많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자, 음악 마치고.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았어요. 오늘 제가 댓글을 3개나 인용을 했네. 댓글이 내용 좋은 게 너무 많어. 진짜 미치겠어. 엘리엇 진짜 복받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 복받게 해주려면 댓글도 많이 써주고 응원해 주시고 주위에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 소개팅 좋아한다고 그랬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